자, 시작합니다.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고요.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목차를 먼저 볼게요. 이제 심리학개론에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여기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4번 기억과 인지 과정입니다. 25학년도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4번 기억과 인지 과정이 중요하고 24학년도에 25학년도가 아니고 작년에 24학년도에 언어와 사고 파트에서 문제가 좀 우르르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5번 언어와 사고가 여전히 문제가 나올 부분이 많으니까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서 4번 5번 별표 2개고, 그 다음에 사회심리가 요즘 좀 잠잠해요. 원래 여기가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사회심리 별표 2개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이 우선 제일 문제가 나올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동기와 정서가 희한하게 문제가 좀 한 번 살짝 나오긴 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요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1개고, 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가 24학년도, 25학년도 연이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같이 보시겠지만 올해는 26학년도에는 나올 만한 파트가 좀 한 군데 정도다. 그래서 별표 1개고, 그 다음에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가 24학년도에 요쪽 파트에서 문제가 좀 우르르르 나왔었어요. 근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기억과 인지 과정, 언어와 사고, 사회 심리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좀 중요하다. 별표 1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각가지가 의식과 변경 상태는 같이 보시면서 이제 뭐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중요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로 갑니다. 이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뇌 과소성 문제가 24학년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들어서 이제 심리학계에 이제 약물 치료나 이제 생물학적인 치료로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쪽 방향으로 이제 잡는 학파들이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학파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들 문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고, 심리학개론서에서 고전적이면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개론서가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입니다.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에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파트에서 생물학적인 요인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잘 봐두시는 것이 좋다. 나중에 성격심리학, 그 다음에 뭐 TCI에서도 이 부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뉴런이라고 나와 있죠. 이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죠. 그럼 뉴런이 뭐야? 라고 했을 때 1번을 보면 8페이지에 신경계의 기본 단위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뉴런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뉴런이 어떻게 생겼나? 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하나의 뉴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의 뉴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고 보면 이제 뉴런의 에너지를 넣는 몸체에 해당하는 세포체, 그리고 뉴런의 요 손바닥처럼 생긴 것에 가운데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핵, 그리고 이제 이 손바닥 것에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가 뻗어져 있어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해요? 수상돌기라고 하고, 이 뉴런이 길게 쭉 이어져 있어 길쭉하게 이어져 있는 선처럼 보이는 것을 축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축삭이라고도 하고 축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쭉 이제 이 몸체 끝에 보면은 이제 수상돌기랑 비슷하게 뻗어나가 있는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 끝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다 달려 있죠. 마치 물론 손가락 끝처럼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축색 종말 단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야 있어서 밑에 2번을 보면 뉴런의 구성 요소가 세포체, 수상돌기, 축색, 종말단추, 그 다음에 수초는 모르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학개론 1파트, 2파트, 3파트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공부하면 돼요.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간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부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세포핵과 소기관들이 존재하는 몸체다. 이거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뉴런을 뭐라고 하느냐면 뒤에 나올 거예요.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여기 보면 종말단추가 뒤에 뉴런에 있어서 이렇게 다 있죠. 요 뒤에 있는 뉴런은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냅스 전 뉴런에서의 종말단추와 시냅스 후 뉴런의 무엇이 수상돌기가 서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수상돌기를 뭐라고 해요? 앞에 있는 시냅스 전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냅스 후 뉴런의 뭐다? 수상돌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색이라는 것은 요게 쭉 이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말단추는 여기 이제 보면은 부풀어 오른 부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 종말단추에는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뭐가 나왔냐면은 시냅스 소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냅스 소낭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시냅스 소낭 안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종말단추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선은 뉴런이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뉴런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신경계의 기본 단위에서. 그러면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선생님들은 서로, 이제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선생님들을 보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을 보는 것은 어디가 작동하는 거예요? 감각기관 중에서? 눈이죠. 그죠? 그러면 눈이라는 감각 안에는 무슨 뉴런이 있느냐면 감각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형체를 보는 게 아니고 빛을 보는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 안에 정보를 주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감각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각 뉴런이 빛을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그 감각 뉴런이 빛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면은 내가 선생님들이 사람이라는 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하려면은 감각 뉴런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뇌로 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뇌로 정보가 쭉쭉쭉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정보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뇌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고, 뇌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운동신경에게 정보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들을 보고 아무 말을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을 할 수도 있고 표정을 지을 수도 있죠. 그러려면 얼굴 근육이 움직여야 되고 입 근육이 움직여야 되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뉴런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운동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뉴런에게 또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신경 단위가 바로 뉴런이고, 이 뉴런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3번에 보시면 뉴런의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수상돌기에서 정보를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정보가 세포체를 이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통과합니까? 축색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도달을 하죠? 종말단추에 도달을 하죠. 종말단추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있어요? 시냅스 소낭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시냅스 소낭이 터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뒤에 자세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이 일어나게 돼요.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 방식은 전기 자극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뉴런이 정보 전달하는 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으면은 이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뇌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기 자극으로 신경 충동이 일어나면서 정보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9페이지로 가보시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감각 수용기에서 정보를 받는 역할을 하는 뉴런이 무슨 뉴런? 감각 뉴런. 그리고 얘는 받은 정보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뇌로 보내겠죠? 뇌가 있는 뇌가 포함된 것을 뭐라고 해요? 중추신경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뇌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운동뉴런에 해당하는 거가 뇌와 척수로부터 근육분비선으로 신경충동을 전달한다. 뇌와 척수 요 두 가지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중추신경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무슨 신경계랑 무슨 신경계? 중추신경계랑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둘 다 중요하죠. 그죠? 둘 다 중요합니다. 이따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요. 중추신경계는 뇌랑 그 다음에 척수가 들어가 있고 말초신경계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그죠?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운동 뉴런에게 이제 중추신경계가로부터 감각 뉴런이 정보를 보내면 이러한 어떤 뇌나 척수인 중추신경계가 근육이나 분비선도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나 분비선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이 운동 뉴런이죠. 그리고 뉴런과 뉴런을 또 이어주는 것을 연합 뉴런, 계제 뉴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감각 정보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뉴런들의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뉴런은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요게 2024학년도에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발달 심리학에서 더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써두기만 하세요. 나중에 시냅스가 생성이 되기도 하고 시냅스가 소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냅스가 이렇게 소멸이 되는 과정들에 해당하는 것을 시냅스 가지치기 혹은 이제 신경 가지치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보게 될 내용 글자들이니까 여기에 같이 써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뉴런은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이제 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럼 뉴런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 뉴런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뉴런과 이 뉴런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연결이 돼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내 신경 안에서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나는 그쪽에 해당하는 어떤 활동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많이 연결이 되는 거. 그 연결되는 부위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시냅스. 그래서 시냅스가 생성이 된다는 것은 뉴런 간의 연결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냅스가 소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뉴런들은 더 이상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죠. 서로 그쪽 경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 빨기 같은 행동, 아기 때는 태어나면 손가락 빨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뉴런은 쇠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막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손가락 빨기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쪽 뉴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시냅스는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된다. 그래서 잘 쓰는 것은 이제 유지되지만 잘 쓰지 않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뇌가 변화가 되는 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발달 심리학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할 건데 가소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가소성이라는 단어는 변화 가능성, 플라스틱 이라고 해서 변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많이 쓰입니다. 심리학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요 복잡한 거 다 모르셔도 되고 안정전이랑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활동전이 요 두 가지 단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뉴런은 평소에는 무슨 상태라고 보시면 되느냐면 안정전이 상태다. 9페이지에 나와 있죠. 안정전이 상태인데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뉴런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뉴런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가 전달이 돼서 뉴런이 활동할 때는 그것이 마치 전기가 파작파작 일어나는 것처럼 반짝반짝거린다고 얘기했죠. 그것을 신경충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안정전이 상태는 신경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신경충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요 축색이라는 것에 있어서 바깥과 내부의 전이차,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극의 마이크로볼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과 음극이 있죠. 얘네들의 차이가 전이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부는 주로 무엇이 되어 있느냐? 음전화. 안에는 음전화 상태고 바깥으로는 플러스 양전화 상태인데 얘네들의 전이차가 몇 마이크로볼트? 70 마이크로볼트. 이제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죠.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 차이. 다시 말해서 뭐가 훨씬 큰 거예요? 내부가 음전화 상태가 훨씬 큰 상태로 있을 때 축색 내부가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로 훨씬 더 음전화 상태가 가득한 상태로 있을 때는 무슨 상태다? 안정전이 상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신경충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면 아무런 자극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축색 내부는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게 되며 이때 전이차는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 상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평소에 이런 안정전이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뭐 속성이 이런 거야 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출제자들이 안 낼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3번의 활동 전이를 보시면은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시는 거는 막지 않아요.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카페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활동 전이 상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신경 충동이 일어나는 상태, 뉴런이 활동하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태냐라고 보시면 되느냐면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 상태에서 바깥에는 주로 플러스 전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뉴런은 이게 축색을 자른 거예요. 안에는 주로 마이너스 상태, 음전화 상태고 상대적으로 바깥은 양전화가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신경충동이 일어날 때는 바깥의 양전화가 안으로 마구 유입이 들어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유입이 되게 되면은 전이차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에서 바깥에 양전하가 들어오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30, 그래서 어디까지? 플러스 5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극치예요. 여기까지는 더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플러스 양전하가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 이온 통로, 양전하를 받는 이온 통로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막혀요. 더 이상 양전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음전하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의를 보시면 흥분 역치 이상의 간분극 자극에 의해서 막전이가 급속하게 역전되는 현상, 이 말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러한 활동전이 상태라는 것은 신경계에서 처리되는 신경신호의 본질이다. 신경신호가 일어나게 되는 본질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에서 플러스 50 마이크로볼트까지 변화되는 과정이 활동전이 상태다. 그래서 활동전일 때는 신경충동이 일어나며 뉴런이 활동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어려운 것을 왜 설명을 드리느냐? 이런 신경충동이 일어나야지만 뉴런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자, 11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시냅스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활동전이, 안전전이, 뉴런, 이제 요 단어들은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연합 뉴런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축색이라는 단어, 종말단추, 수상돌기라는 단어는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설명 문구에 나올 만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뭐를 의미한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냅스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냐면 얘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냅스 이전 뉴런의 뭐예요? 축사 끝에 있는 종말단추를 확대한 것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종말단추 안에 뭐가 있다겠죠? 시냅스 소포, 시냅스 소낭이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머니가 어떨 때 터지겠습니까? 앞에 얘기는 안정전이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 활동전이 상태. 파박파박 이제 전기 자극이 이렇게 파박파박 신경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신경 충동의 자극으로 인해서 여기 시냅스 소낭 안에 있는 시냅스 소낭이 탁 터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종말 단추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나오는 부위를 뭐라고 해요? 거기가 바로 시냅스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에는 다시 말해서 종말단추와 시냅스 후 뉴런의 수상돌기 사이는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냅스 틈이라고 얘기해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보 전달이 안 돼요. 바로 신경충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충동이 전기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틈 속에 뭐가 분비가 되느냐?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수상돌기에 부착이 되는 거죠. 신경전달 물질이 수상돌기의 수용기에 부착이 돼요. 여기 벌레처럼 생긴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수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기가 보면 열어지죠. 이렇게 닫혀져 있던 것이 딱 열어지게 되면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이 전달 물질이 여기에 부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신경충동이 일어나게 돼서 시냅스 후 뉴런의 정보 전달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뉴런 간의 의사소통, 정보 전달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뉴런 간의 의사소통,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은 시냅스고, 그리고 이 시냅스 안에서 뉴런 간의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다. 신경 전달 물질은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요새 맨날 뉴스에 나오는 도파민.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내 뇌 속에서 많이 분비되고 있다. 자극이 주어질 때. 유튜브를 볼 때, 쇼츠를 볼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시냅스 1번이 나와 있죠. 개개 뉴런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냅스 틈이 있다. 그래서 시냅스를 통해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 한 뉴런의 축색 종말과 다른 뉴런은 약 20 나노 마이크로의 작은 공간인 시냅스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정보 전달은 아까도 했듯이 밑에 2번을 보시면 이거 모르셔도 돼요. 복잡한 거 모르시면 되고 가장 마지막 줄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보 전달이 된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뒤로 잠깐만 넘어가시면은 몇 페이지로 가보시면 되느냐면 19페이지로 가보시면 신체 내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신체 내 화학 물질을 보시면 이제 개요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페로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안에 화학 물질이에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에서 정보 전달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호르몬은 내분비선이라는 특수 기관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호르몬은 조금 있다가 보고 될 거고,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을 보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1번, 2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3번, 4번, 5번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3번, 4번, 5번은 문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가봐도 중요해요. 가봐도 중요한데 임용 특성상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아주 특징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봐도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 내 글루타메이트는 어떤 거냐? 글루타메이트의 중요한 이유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공포기억 학습과 관련되어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요 공포기억 학습과 관련되는 것은 편도체랑 매우 중요하죠. 그거는 앞에 이제 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요거 1번을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자, 그래서 2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감마 아미노 낙산, 가바라고 하는 것은 운동 조절이나 불안, 발작들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다.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가 될 때 우리는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분비가 안 돼서 생겨나는 거고, 조현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약물 치료는 뭘 해주면 돼요? 조현병인 환자들한테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나면 뭐 하면 돼요? 도파민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면은 조현병이 감소하고, 우울증 환자는 뭐 하면 돼요? 세로토닌의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면 그 사람 우울증이 완화가 되죠. 그런 식으로 약물 처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가바 같은 경우에는 운동 조절이나 불안, 발작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발작을 많이 하거나, 헌팅턴 무도병이란 건 뭐냐면 걸어가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걷는 거, 이런 사람이 헌팅턴 무도병이에요. 그러면 이 질환을 낫게 하려면은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그 억제하거나 분비하게 하는 약물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감마 아미노 낙사는 행동적 발작과 관련되어 있고 항불안, 항우울, 항경련 요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불안, 우울, 경련, 발작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은 무엇과 또 가장 관련되어 있느냐면은요, 자율신경계, 즉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는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 두 가지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예요. 이따가 이제 또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초신경계와 뇌 여러 영역의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말초신경계에서의 어떤 골격근이나 내장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거랑 관련되어 있다. 우리 이따가 뭐 보시겠지만 자율신경계가 왜 중요하죠? 심리학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하는 것은 무슨 반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투쟁 도피 반응.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갖다가 막 때리려고 막 이렇게 주먹질을 해요. 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죠. 이런 것들은 뭐가 활성화가 됐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됐다. 이럴 때 이제 내장 근육이나 몸의 근육이 긴장하면서 막 조이고 움직임이 막 활발해지겠죠. 그죠? 이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계에서 골격근과 내장 근육 운동 조절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아세틸콜린이 뭐랑 관련되어 있느냐면 학습이나 기억 과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랑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세틸콜린은 꿈을 꿀 때에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문제로 나올 만한 부분이라면 이제 그 수면 동안 꿈을 꾸는 단계에서 이제 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세틸콜린이다. 요거 정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죠. 꿈과 어떻게 관련을 시키느냐면, 이제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해마와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볼 건데, 뇌의 변형계에서 해마와 편도체가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고 편도체는 감정과 공포기억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세틸콜린은 꿈을 꿀 때 해마와 편도체를 자극시켜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아세틸콜린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꿈꿀 때 어때요, 선생님들? 막 내 친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갔던 장소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되게 심상적으로 생생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때 누가 막 나를 쫓아오거나 괴물이 쫓아오면 진짜 쫓아오는 것처럼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그 다음에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세틸콜린인 거죠. 꿈을 꿀 때.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꾸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세틸콜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모노아민 계열.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도파민. 자, 도파민은 이제 중추신경 내에서 억제작용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어려운 거는 모르셔도 돼요. 여기 보면 의욕, 행복, 기억, 인지, 운동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욕과 각성이에요. 도파민은 각성과 의욕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배울 거긴 하지만 써두시는 것이 좋죠.
도파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자극 추구, 추동 활력 체계, 그 다음에 조현병, 중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다 이제 순차적으로 배울 것들이라서 키워드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중독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도파민 중독, 도파민 중독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계속 주어지게 되면 그 자극의 역치만큼의 자극을 계속 추구하는데 이것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의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극 추구하는 경향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게끔 뭔가 의욕이나 동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추동 활력 체계랑 상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론 뒤에 가면 배워요. 그리고 도파민이 과잉이 분비되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조현병이죠. 그래서 밑에 니은을 보시면 운동신경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는 데 작용을 하고 근육 움직임을 조절을 한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결핍이 되면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것, 팔 떨리는 거, 이거를 파킨슨병이죠. 그죠? 파킨슨병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한테 도파민이 억제되는 약물을 투입을 시키죠. 그러면 파킨슨 환자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근육 움직임이 잘 안 움직여지는 거죠. 도파민이 억제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도파민의 분비에 의해서 결국은 이어지는 거가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문제로 나올 것도 아닌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드레날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은 같은 말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로 명칭화할 때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고 호르몬으로 명칭화할 때는 아드레날린이라고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제 호르몬이죠. 그래서 운동신경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과 관련된 것도 도파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맥락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뒤에 20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도파민은 행복감과 고양감 이런 것들이 일으킨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독을 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랑 같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 모두에서 발견이 되는데 말초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을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 아까 투쟁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죠?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죠. 나를 막 위협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긴장을 하고 경계해야 되잖아요. 이게 투쟁도피 반응이죠.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예요? 아드레날린이잖아요. 그런 당연히 같은 말이 노르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계나 각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무기력하거나 각성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수면이나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가 되어 있어서 노르에피네프린도 우울증이랑 관련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세로토닌 두 개입니다. 보통 세로토닌이 훨씬 유명하죠. 그런데 세로토닌 약물 치료가 이제 그
세로토닌 쪽으로 약물 치료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노르에피네프린 계열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되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증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되게 중요하죠. 수면과 기분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 세로토닌은 이제 굉장히 여러 곳에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다 걸쳐져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불안도 관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조현병과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이제 신경성 식욕 부진증 과 같은 섭식장애와도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세로토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기분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같은 이상시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음식을 안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약물 치료로 우울증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하면 섭식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성 식욕부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유발시키게 된다. 그래서 불안증을 유발시키면서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향성, 위험 회피하는 경향성과 관련되어 있다. 되게 걱정 많고 예민하고 뭘 이제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아이들은 어떤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되는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분비가 잘 안 된다가 아니라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결핍한 아이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펩타이드 계열에서 중요한 게 내인성 아편제 물질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뭡니까? 엔도르핀. 그래서 엔도르핀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엔도르핀은 이제 그 동물이나 인간이나 죽는 순간에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토끼가 이제 늑대에게 목을 콱 물렸어요.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요. 근데 그때 토끼의 몸 안에서 뭐가 막 분비가 되겠어요?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되는 거죠. 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될 때 주마등이 일어난다 그래요. 죽을 때 우리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엔돌핀의 그 작용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엔돌핀은 어떤 고통이 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렬한 쾌감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인성 아편제 물질들이라고 해서 내인성 오피오이드 물질이 엔도르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엔돌핀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 후 뉴런이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엔돌핀이 부착돼야 되는 수용기가 있어요. 그 수용기에 아주 강력한 물질이 부착이 돼 버려요. 강력한 쾌감을 주는 물질이 부착을 시켜서 그 아주 환상적인 쾌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약물이 있죠. 그게 모르핀이라는 거예요. 모르핀에서 더 강력하게 발달한 것이 헤로인, 코카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인성 아편제, 오피오이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통증 감소나 강렬한 쾌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중독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자해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자해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통증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엔돌핀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동시에 쾌감이 일어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해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